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 그 1020만 원입니다. 오늘 정말 특이한 게요. 에, 어제 제가 손실난 금액이 61만 원이었거든요. 딱 그만큼 해보겠습니다. 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어제 손실은 한미글로벌 대주주 매도 나오면서 제가 완전히 엉켜가지고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았어요. 원래 지수 밀리면서 한 40만 원 정도 손실 보고 있었는데 시간에 거래에서 한미글로벌 대주주 매도 나오는 바람에 던져버리는 바람에 거기서 한 20만 원 정도 더 날려가지고 61만 원 손실이 났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잃었던 금액을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손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종목을 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증시가 내려간 거나 해갖고 지수가 밀리면은 또 손실이 나겠죠. 근데 손실은 코스트라리 선생님 책에 보면은 성공하는 투자자는 100번 중에 49번을 잃고 51번을 버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라는 거는 투자자에게는 항상 따라붙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손실 보고 확 빠졌다가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잃었을 때 빠르게 이렇게 회복만 해버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받았던 게 바로 이제 회복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수익은 저한테는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분위기 좋게 10월 첫째 주에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정말 10월 달에는 제대로 한번 벌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자신감도 생겼었고요.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했었는데 어제 충격이 마이너스 61만 원으로 자신감이 확 꺾였습니다.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힘들었어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그냥 바로 팍 쓰러져서 잤는데 다행히 오늘 그냥 정신없이 매매를 했는데 어제 잃었던 만큼을 다시 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정말 다행인 그런 날이었고요. 다시 잃었던 자신감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원래 궤도대로 자신 있는 배팅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아직까지 준비를 안 해놨네요. 오늘 제가 너무 지금 수익 난 거에 집중하느라고 이걸 안 띄워놨네요. 자, 지난밤에 미증시가 또 빠졌습니다. 지금 며칠째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스닥이 한 1.1% 정도 빠졌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새벽까지 계속 추적을 해서 봤는데 다우가 약간 상승했었고 이게 다우가 지금 상승입니다. 이 색상을 좀 해놨네요. 다우가 약간 상승했었고 나스닥이 거의 뭐 마이너스 0.5 정도 됐었는데 끝날 때쯤 돼갖고 좀 더 밀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고요. 이건 현재 나오고 있는 악재가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력하게 금리를 올리겠다, 긴축을 하겠다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 그로 인해서 내년쯤 되면 상당히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 지어 가지고 연준에서 금리가 지금 2번 남았는데요. 이 2번 동안에 계속 올리게 됐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으로 해서 이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부분이 작용하니까 나스닥이 좀 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환율은 지금 한번 볼게요. 1423원. 그러니까 아침보다는 좀 나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회복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0년물 국채금리도 3.908. 와, 이게 4.0까지 가가지고요. 이게 4.0 가니까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금리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지표다 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현재 3.908로 조금 아침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장은 그나마 조금 안정을 찾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 오늘 국내 증시가 코스닥이 한 0.32% 많이는 아니고요. 일단 나스닥 지수부터 한번 볼게요.
유럽 증시가 상대적으로 적게 빠졌습니다. 나스닥에 비해서. 그랬는데 어제 제가 꺼놨던 이 그나마 지지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가 시작될 때 상당히 걱정을 했었어요. 이걸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으로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또 두서진다. 어제 그 시간의 거리에서 한미글로벌이 그거 했었죠. 대주주 매도 때문에 제가 손절해 버렸거든요. 그것도 마이너스 5%에서 손절해 버렸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5% 손절해 버리니까 한 15만원 더 날려 버렸죠. 40몇만 원에서 61만원으로 손실이 확 불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절하고 유니온이 100만원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 이제 시간의 거리에서 제가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뭘 매수했냐면 태경 BK 아닌데 유신을 매수했었는데요. 유신을 200만원 매수했었고요. 요렇게 매수했었습니다. 유신 아까 빠뜨렸네요. 그러니까 어제 시간의 거리에서 유신을 200만원 잡았고 그 다음 태경 BK 100만원, JC케미칼 100만원, 데모 100만원. 요 이제 데모는 맨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이니까 요쪽에다 붙일게요. 유신하고 약간 뭐 완전히 같진 않지만 유신은 네옴시티 쪽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고 대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니온 100만원 가지고 있는 데서 유신을 200만원 잡고 데모 100만원, 태경 BK 100만원, 제시케미칼 100만원 이렇게 해서 잡고 넘어왔었습니다. 왔는데 이 유신이 오늘 그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0만원 잡았던 여기서 올라갈 때 계속 이익 실현을 조금씩 해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상한가에서 마지막으로 일부를 정리하고 100만원 현재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이 상당 부분 나왔고요. 나머지는 샀다 팔았다 했는데 제대로 재미는 못 봤어요. 이 조금 아쉬웠던 건데. 그러니까 어제 제가 가진 것들 중에 유신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수익이 대부분 났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매매했는 것을 보시면 이게 되게 지금 많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면 같은 종목입니다. 이 전부 같은 종목입니다. 유신이 아침에 36,600원부터 바로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36,600원이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제 시간에서 잡았기 때문에요. 시간에서 이제 이거 잡았던 이유는 저는 네옴시티가 상당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 이 한미글로벌이 대장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간 거 보면 한미글로벌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300만원을 담았는데 어제 한 10몇 프로, 13% 정도 하락했는데다가 시간에 거래해서 또 대주주 매도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또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손절했는 금액이 27,750원인가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저는 일단 대주주 매도하면 무조건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손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거래 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제 대주주 매도했으니까 매도 압박이 느껴지니까 빠지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얘가 빠진다고 해서 유신이 빠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매도하고 유신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네옴시티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한미글로벌이 대주주 매도해갖고 대장 자격이 조금 없어졌다 이렇게 봤거든요. 대장 되려면 이 대주주 매도 나오면 못 끌어올립니다. 세력들이 끌어올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제든지 대주주가 또 대주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50억 넘게 팔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대주주가. 그러니까 한미글로벌이 만약에 제가 세력이라도 여기서 열심히 끌어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대주주가 팔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팔아먹고 있으면 다음에 또 이걸 더 끌어올리면 여기 올라가면 또 팔겠죠. 더 비싸졌으니까. 이렇게 자꾸 팔면 그 물량을 다 받아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상황이라면 대장으로 끌어올리긴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한미글로벌이 대장이었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대장이 사라져 버렸는데 네옴시티 재료는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등주가 대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신을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잡았습니다.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그러니까 어제 얼마였냐면 34,356원이죠. 제가 매수했는 가격이 얼마냐 하면 유신이 36,970원이죠. 이거 추가로 잡아서 그랬나? 36,970원. 잠시만요.
아, 이거 추가로 더 잡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 200만 원인 데서 추가로 더 잡고 이익 실현하고 막 그렇게 해서 유신으로 오늘 승부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거고요. 일단 어제 시간의 거래였었던 34,000원이었던가? 요 34,150원 여기서 잡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시간에 그래서 그 2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중간에 이제 추가로 더 잡고 이익 실현 뭐 이렇게 막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고요. 마지막에 제가 그 상한가에서 유신을 보시면 44,500원. 아, 상한가 바로 밑에다가 주문했네요. 상한가 바로 밑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은 남겨놓습니다 원래 여기. 그러니까 44,500원이나 650원이나 혹시나 체결 안 돼버릴까봐 그 한 두 틱 밑에 주문 넣거든요. 그래서 대충 여기서 마지막 이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만 하다가 해가지고 여기서 이익이 좀 많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 좀 잘 안 됐습니다. 뭐가 안 됐냐면 태깅 BK 이 종목도 그 하락해 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좀 분위기 좋을 것 같아서 잡았는데 밀려갖고 손절하고 이 손절 몇 번이나 했습니다. 이 종목은 손절했었고요. 그다음 제일 아까웠던 종목은 오늘 제시케미칼이었어요. 제시케미칼을 7,830원에 잡았거든요. 아닌데 제시케미칼 언제 잡았냐면 여기죠. 7,590원에 잡았습니다. 7,590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잡았었어요. 이거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잡았는데 꺾여서 내려오길래 손절했거든요.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손절했는데 나중에 여기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아까웠어요. 이걸 제시카미카는 왜 아까웠냐면 뉴스가 아마 어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가 아니죠. 며칠 된 것 같은데요. 친환경 연료 이래가지고 바이오 연료를 사용을 늘리겠다. 이게 이틀 전인가부터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는 전기차에 그 전기차하고 뭐 바이오 연료 이런 걸로 해갖고 그 친환경 쪽에 치중한다 뭐 이런 쪽에 뉴스를 해가지고 얘가 그 재료가 좋았습니다. 재료가 좋았고 여기서 잡았는데 오늘 여기서 그 밀어버려가지고 이거 계속 당하는데요. 이 좋은 재료인데 밀었는데 밀어놓고 여기서 뜬금없이 그 뉴스가 또 나온 겁니다. 바이오 연료 그 무슨 방안 정부에서 발표 이런 쪽으로 뉴스 나오면서 땡겨 올려버린 겁니다. 이거는 어제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조용하게 가지고 확 눌러갖고 탁 틀고 나서 제가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손절해버렸는데 그 다음에 그 뉴스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종가에 다시 잡았죠.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기서 잡았던 종목을 여기서 더 주고 샀으니까요. 먹지도 못하고 이거 한 300만 원까지 질렀었는데 내려가면서 손절하면서 손실 그 여튼 뭐 이렇게 해갖고 오늘 좀 그 가장 아까웠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주로 매매했던 것은 유신하고 태깅 BK하고 지금 보시면 거의 같은 글자들일 겁니다. 유신하고 태깅 BK하고 그다음 도화 엔지니어링도 유신이 올라가길래 따로 올라가지 싶어서 같이 좀 단타를 했었고요. 그다음 뭐 주로 보면 제시케미칼하고 다 같은 이름들입니다. 이거 샀다 팔았다 계속 했기 때문에 밀린다 싶으면 팔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잡고 막 이렇게 빠르게 막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유신을 100만원 남겨놨고요.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그 얘가 대장으로 봅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한미글로벌이 대장으로 봤지만 한미글로벌이 탈락했기 때문에 얘가 대주주 팔아먹는데 대장하기 좀 어렵죠.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종목을 가지고 끌어올리던 세력이나 그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입장에서 네옴시티 재료는 살아있는데 대주주 때문에 밀렸기 때문에 이걸 팔고 저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못 올라가고 오늘 그 장중에 확 밀리기까지 했었어요. 여기서 확 밀어버렸습니다. 이건 밀릴 때 유신도 따라 내려가죠. 왜냐면 기존에 얘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쭉 밀리니까 유신이 뒤로 따라 내려갔었어요. 근데 안 팔고 그냥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얘 내려가더라도 유신은 대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안 밀린다 생각해가지고 버텼는데요. 보시면 순간적으로 따라 붙습니다. 순간적으로 따라 붙다가 이제 한미글로벌이 대장 완전 탈락이니까요. 이쪽으로 매수가 몰려갖고 얘가 상한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유신 100만 원 남겨놨고 그다음 태경 BK는 거의 마지막에 그 100만 원치 잡았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뭐 그 코커스 관련한 뉴스도 있고 겸사겸사해서 좋게 봤는데 이 자꾸 꼬리를 달고 눌러가지고 그래서 그 이건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실적 보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실적 보고 뭐 다른 거보다도 유동물량 1,400만 주고요. 이게 뭐 그 석회석 부태가 등등등인데 이 실적이 지금 너무 이게
좋거든요. 1분기, 2분기가 그 전년도 1년치에 해당하는 정도의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더블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원래 그 얼마까지 이 상태로 간다면 전제하에서 그럼 이제 영업이익 2배 늘어나고 매출 2배 늘어나는데 이런 회사가 이게 못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건 시장이 안 좋으면 밀리겠지만 시장이 좋아진다는 전제 하에서 이건 올라가야 된다 적어도 그래서 이제 이 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개 가지고 있었고 그 나머지는 그 종가에 다 매수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잡아놓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밀릴 것 같지가 않은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나봐야 합니다. 이거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락하다가 들어올리다가 밀려가지고 여기서 오늘 뭐 코스닥이 0.3%밖에 못 올랐지만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게 상바닥이 딱 돼버리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이제 강하게 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일단 잡자. 잡고 보자. 그러다면 어제 잃었던 거 회복했으니까 그만큼 61만 원이라는 여유 자금이 생겼다고 치고 과감하게 그냥 지른 겁니다. 그래서 잡은 게 뭐냐면 휴마시스 일단 100만 원 잡았고요. 시간의 거래도 같이 한번 볼까요? 참고로 시간에서 올라가면 이익 실현할 겁니다. 이제는 그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벌면 바로 판다 이런 개념으로. 자, 휴마시스 100만 원 잡은 이유는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수젠텍하고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하고 랩지노믹스도 좋다가 밀렸습니다. 일단 좋았는데 이게 다른 건 다 뒤로 밀렸는데 휴마시스만 거의 끌어올린 만큼 버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뉴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소액주주들 모여가지고 지금 그 경영권 관련한 어떤 이런 쪽에 주총하는데 경영권 관련한 어떤 그런 이의제기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것보다도 그 이 종목이 가장 그 특징이 이 휴마시스는 진단키트인데요. 보시면 매출 영업이익은 아주 좋습니다. 이건 좋은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버리면 옛날에 매출 보시면 매출 1년치 매출이 92억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억입니다. 없었죠 지불도.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게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원래는 지금 보시면 1분기 2분기 합치면 2600억 2700억입니다. 작년 1년치를 넘었었어요. 그래서 이 실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좋은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버리면 꽝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단키트가 다 밀리는데 이 종목은 특이한 게 지분을 보면 차정학 씨가 이 대주주가 지금 지분이 8.48%밖에 안 됩니다. 뭐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뭐 하다 보니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 대주주가 가진 지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얘가 걸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 여기서부터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장 밀리면서 따로 밀려버렸고 이제 오늘 올라가는 이 그림이 괜찮아 보였어. 그래서 일단은 그 주총이 모레쯤인가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길게 보고 잡은 건 아니고 마지막에 이제 종가에 이 두 종목 가지고 있는데 일단 증시가 반등하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나스닥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제가 하는 이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바뀌면 저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나스닥 선물이 거의 플러스 0.9 정도로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밤에 하고 그 전날 밤에 들어올리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밀렸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올리려는 힘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만약에 오늘 저녁에 그 나스닥 지수가 상승해버리게 된다면 이 줄 위로 올라가 버린다면 깨진 이 부분을 회복해 버린다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상바닥 느낌이 나면서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바닥 확인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런 상황에다가 국내 증시까지 감안하니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좋아진다면 내일 요게 양봉으로 뼈올리기만 한다면 바닥 다지고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건 이제 전제가 돼야 됩니다. 미증시가 상승한다는 전제가 돼줘야 됩니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또 내려가 버리면 손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두 종목 갖고 있다가 오늘 수익도 좀 낮고 했으니까 확 질러버리자 이런 느낌으로 휴마시스 지금 100만원 잡았고요. 단일가 같이 볼게요. 크게 안 밀리고 있죠. 이거 만약 시간에서 급등한다면 이익 실현해버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글벳 요거는 지수 빠질 때 빠졌다가 돼지열병 때문에 이렇게 땡겨 올렸는데요. 돼지열병 관련해서 땡겨 올렸는데
지수 밀리면서 확 빠져버렸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손절했겠죠. 이 어제 급락할 때 밀려버렸는데 오늘 다시 되돌렸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는 뭐냐면 유럽에서 지금 그 조류독감이 그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조류독감 시즌이 다 와갑니다. 그래서 돼지열병이 그 경기도 세 군데에서 발생했는데 그건 더 이상 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조류독감은 이제 들어오는 시즌이라고 봅니다. 보통 한 내년 한 1, 2월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조류독감 나와도 못 올라가는 종목이긴 한데 지금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때 뉴스가 터지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짧게 보는 관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제시케미칼 요거는 잠깐만요. 시간이 되니까 같이 보면서 일단 이글벳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제시케미칼 요 종목은 시간에서 지금 많이 올라가죠. 요거는 그 정부에서 친환경 바이오 연료 그 확대 방안 발표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참 아침에 여기쯤에서 잡았는데 이거 손절하고 다시 잡아갖고 좀 억울하긴 하지만 일단 이 뉴스 때문에 지금 시간에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이 올라가면 이익 실현해버리는 걸로 현금 챙기겠다 이쪽으로 이제 지금 왜냐면 요 매물이 많기 때문에 요거 뚫고 날아가기도 좀 그렇지 않겠나 싶고 그 현금이 좋다 일단 조금이라도 먹자 이런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잡았습니다. 마지막 종가에 잡았는데 지금 한 3% 정도 오르고 있으니까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 데모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너무 많이 올라버려 가지고 조금 이제 밀리는 느낌인데요. 요거는 저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지금 잡았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에 아랍에미리트인가 뭐 그 대통령이 푸틴 만나가지고 그 휴전에 대한 어떤 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고 터키 대통령도 휴전에 대해서 이제 그 푸틴 대통령하고 서방 지도자들하고의 어떤 그 중재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쪽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돼야 되는 거지만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조금 후달리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그 크림 대교인가 거기 공격받고 나서 키이우하고 그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지금 엄청나게 폭격을 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폭격하면 우크라이나가 좀 불리할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늘 나온 뉴스 보면 뭐냐면 미국에서 그 백악관을 방어하는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만약에 키이우 주변에 방공 시스템 그 있겠죠. 무슨 그 미사일 날라오는 거 잡는 거 이걸 가지고 쫙 배치해버리면 러시아가 미사일 쐈는데 그걸 방어망으로 우크라이나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에서 키이우로 날렸는데 그걸 요격시켜버리면 이게 근데 러시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지금 밀리고 있고 전차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사일로 장거리로 쏴야 되는데 뭐 핵을 쏘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건 최후의 수단이고 미사일 쐈는데 그걸 방어해버리면 러시아가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 협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양보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G7 그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화상회의 했는데 들어보니까 끝까지 지원하겠다. 뭐 끝까지 가자, 갈 때까지 가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아마 러시아가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아니면 3차 대전인데요. 3차 대전까지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3차 대전 일어나면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이 필요 없죠. 그냥 만약에 핵이 날아갔다 이러면 쇠고기 파티 같은 거 거창하게 한번 하고 그다음 이제 돌도끼를 준비해야 되겠죠. 신석기 시대로 말해서 일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까지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전쟁은 조만간에 끝날 것 같다. 만약에 소형 핵폭탄 같은 거 날리더라도 전쟁은 끝날 것 같은 생각. 그렇다고 해서 뭐 전략 핵무기를 쓸 수는 없죠. 전략 핵무기 쏘면은 미국하고 소련하고 뭐 중국하고 다 쏴버리면 진짜 신석기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자면 휴전 협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거 한번 저번 주부터 계속 협상 이야기를 생각했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나오게 되면 이제 제대로 효과가 나올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 데모라는 종목이 가장 대장인 것 같습니다. 장비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면 가장 강하죠. 혼자서 강합니다.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얘가 대장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제대로 뉴스 터지면 여기까지 그냥 날아가지 않겠냐. 이거 줄 한번 꺼놓을게요.
이왕 기분입니다. 여기까지 주봉 12,000, 13,000원. 예, 이까지 그냥 목표로 두고, 그러니까 휴전 협상 나온다고 쳤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 잡아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장 시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럼 도화 엔지니어링, 요거도 뭐 제가하고 같이 가죠. 그러니까 얘는 저렇게 봅니다. 저는 도화 엔지니어링은 원래로 치자면 유신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그 네옴시티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건설 설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그 종목이 보면 유신하고 도화 엔지니어링하고 한미글로벌하고 그 다음에 히림하고 이게 전부 그 같은 계통입니다. 한국종합기술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들이 같은 그룹인데요. 그 중에 유신이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도화 엔지니어링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가 같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도 같이 겸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기에 네옴시티 재료만 계속 터지면 유신하고 이 한미글로벌하고 뭐 히림하고 얘들은 상한가로 계속 날아가더라도 도화 엔지니어링은 우크라이나 재건 뉴스가 안 나오면 힘에 묻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보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장비도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네옴시티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 도화 엔지니어링도 나쁘지 않다. 지금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목이고요. 그 다음 이왕 지르는 김에 하나 더 잡자 싶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KGETS인데요. 요거 100만원치 잡을 생각입니다. 요거 잡고 나서 제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잠시 정지할게요. 일시정지 해놓고 매수 해놓고 하겠습니다. 일단 주문 넣어놨습니다. 시간에 지금 8,670원에 지금 주문 넣어놨는데요. KGETS는 왜 제가 보느냐 하면 이 종목은 정말 실적은 화려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전에도 한번 여기쯤에서 제가 한번 여기서 제가 한번 했다가 손절해 버렸는데요. 이 종목은 진짜 특이한 게 이게 빠질 때는 하염없이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급등하고 나서 그다음 거의 수개월 동안 계속 내려옵니다. 이거 한 번 올라가고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질 하염없이 빠지죠. 빠질 때는 진짜 이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은 정말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매출 영업이익 보시면 2분기 때 매출이 1조고 영업이익이 1200억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밀리는 거는 이 상용차 인수하고 나서 이때에 드시면 돼요. 상용차 인수하고 나서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용차 인수해 갖고 제대로 살리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매수됐습니다. KGTS 8,640원에 지금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풀배팅 상태로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 잡은 이유는 이제 빠졌는데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심리적 요인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실적도 좋고 상용차 인수했는데 만약에 상용차 인수해가지고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인수 포기해보면 되겠죠. 지금 먼저 뭐 다 인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선 협상해갖고 뭐 지정된 것 같은데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거 정말 회생 불가다. 이거 잡다가는 뭐 회사 망하겠다 싶으면 손절해보면 될 겁니다. 그럼 다시 급등하겠죠. 그래서 이 좋은 실적에 지금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잡아봤습니다. 일단 아까 쭉 종목 이렇게 테마별로 종목을 쭉 넘기다 보니까 이 종목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이건 뭐 그냥 뭐 손실 보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그냥 한번 질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이건 이제 지수가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고요. 만약 지수가 밀린다면 제가 가진 이 종목들을 다 손절해야 되겠죠. 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적어도 전체 잔고 중에 1019만원 돼버렸다. 이거 1020만원을 하겠습니다. 1019만 9천원이니까요. 1019만원 하면 1020만원 해야 어제하고 똑같아지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 1020만원으로 잡고요.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은 좀 많습니다. 여기 또 기록을 해놔야 제대로 되니까요. 유니온은 제가 손절했습니다. 손절이 아니고 바로 팔았습니다. 이거 아침에 좀 떴을 때 이거 왜 그래 팔아버렸냐면 미중 간의 갈등 이걸로 해서 들어갔었거든요. 동국 아레나스가 대장이었고요.
대장이었고, 그 다음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이 그 다음 두 번째, 유니온이 3등주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오늘 그 밀린 건 아니었었어요. 아침 상승했었거든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밀리길래 여기쯤에서 팔아버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간 뉴스가 뭐였냐면, 저게 있었어요. 반도체 칩을 미국의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 못하게 하는 뭐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에서 이게 올라갔었거든요. 히토류가 올라갔는데 오늘 나온 뉴스가 저게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삼성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는 1년간 유예해준다 이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재료로 해가지고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팔아버렸는데 좀 많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뭐 손실 안 보고 그냥 올라갔을 때 바로 제가 유리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침 떴을 때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했고요. 그래서 지금 유니온은 어제 정리했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지금 데모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 요 세 종목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JC케미칼, 태경BK 다 찍고 나서 제가 저걸 할게요. 두 줄로 진행을 하겠다. 이글벳 있고요. 그 다음에 휴마시스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KGTS.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목. 지금 맞는 거 확인 한번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부 100만원씩입니다. 100만원씩 8종목.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전체 미증시가 상승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중에 혹시나 시간에 서 급등하는 종목 나오면 바로 이익 실현해갖고 현금을 챙길 생각입니다. 이제 무조건 벌면 챙기자 이런 주의라서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